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네, 어제 그 밤에 뉴욕 주식이 훅 떨어지길래 솔직히 저는 걱정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걱정이 좀 생겼는데 오늘장은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증시 남다릅니다. 역시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요. 특히 그동안 약했던 코스닥이 더욱더 분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 빠져도 걱정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왜냐면 네. 이 셋의 만남, 정말 세계 만남처럼 뭔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 동네 아저씨들 셋이 모여서 치맥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들 아주 예. 친근한 모습이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네. 게다가 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할 것 없이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또 전에 없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하면은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맞습니다. 어디 룸에 가서 정식으로 코스 요리 드실 것 그렇죠. 같고 뭔가 조용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젠스당 CEO가 한 명이 딱 끼니까 네. 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여기에서 확실히 오늘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재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가십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젠슨왕의 입에서 뭔가 현대차와 삼성과의 있을 것 같군 하는 단서를 얻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증시 오늘도 강합니다. 현대차 정말 질주를 해주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직도 소외되신 분들, 아직도 소외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도 랭킹쇼 함께 하시죠. 네.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0232-8200번. 방송 중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머라카노님 일찍 오셨네요. 프레제트 형님, 장호행, 상정행, 좋은 주말요. 자, 그리고 후리자님, 안녕하세요. 장호, 상정행, 건님. 리아님은 바로 저희 예. 얘기했던 거 받아주셨어요. 깐부의 날이라고. 원래 깐부는 그 친구를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그렇죠. 유명해진 은어인데. 오늘은 특정 브랜드와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는군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나 싶기도 하고 게다가 예. 이 치킨집이 배달 위주가 아니라 네. 약간 치맥이라든지 뭐라고 해요? 호프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뭐라고 해요? 많이 쓰죠. 그 술집이라고 하기엔 네. 좀 캐주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어서 저도 이 집의 치킨 맛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아니 예. 어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직접 그 서빙을 맞습니다. 요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예.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늘 여기 주문이 되려나 불날 것 같다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유니킴님, 영아님, 지원님, 양갱이님과 태양과 바람님도 어이구 많이들 찾아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네. 독수리타법이라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도 속도가 느리다고요. 매번 인사만 하네요.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예. 그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라간 내용들도 다 확인하니까요.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요청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확실히 병옥님께서 SPG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 오늘 하루의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임님, 김옥진님, 만간진님 등 많은 분들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랭킹쇼에서 준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키워드 보면서요. 준비된 랭킹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신입? 그렇습니다. 신입?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하는 곳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엊그저께 어른이라는 키워드로 랭킹을 좀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때는 약간 그 상사분들의 말과 행동 쪽으로 초점이 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꼰대라고 하는 이러지는 말자. 네. 정말 회사 내에서 꼴불견인 상사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선배 입장에서 꼴 보기 싫은 후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상사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런 신입의 마인드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역시 사제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또 신입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왠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때 1위가 책임감 없는 태도였잖아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예. 예. 과연 가장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신입의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인데요. 상사가 후배, 신입을 볼 때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인사. 그렇죠. 예를 인사 들어서 좋죠. 뭐 상사가 뭐 선배가 안녕 창우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거. 또는 아예 못 본 척 지나가는 경우. 네, 이렇게 싱. 예. 아니 그 확실히 인사 문화가 옛날과는 조금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맞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같은 건물 쓰고 나면 그냥 인사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옆집 사람들 그냥 인사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한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건물에서 성함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 몰라도 그냥 목례 정도는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일명 꼰대라서 그런 건지 그거 얘기 좀 여러분들 좀 나눠주세요. 네. 예. 자 그리고 인사하는 거 뭐 그렇다 치죠. 그런데 예. 저런 거 아주 이거는 거요?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반대 불평. 이러면 진짜 화나지 않을까요? 네. 안 돼요. 네. 뭐 시켰는데. 못 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왜요?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왜요? 다른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예. 거. 그리고, 그리고, 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는 의지를 직접 표출하고 실제로 저러나요? 모르겠어요. 저- 있나 봐요. 아니 저렇게 하면 회사생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업무 회피 방어적 태도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께 네. 그 정주영 현대차 창업주가 하기나 해봤어?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면 어머 선배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저 곤란하잖아요. 오늘 말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 아니 그렇죠. 이제 아니죠, 정상회장으로 아니죠.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저는 분명히 현대그룹의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세요. 혼자 하는 회사를 운영할 때도 예. 저런 세 가지 태도 저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조직에 들어갔는데 뭐 하기 싫고 다 피하려고 하면 이건 조직 생활을 왜 합니까? 그럼 본인이 회사 차려야지.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멘트가 좀. 저도 맞아요. 저도 어느새 이렇게 됐군요. 예, MC 꼰대, 그렇습니다. 전문 꼰대 맞아요. 네. 예. 어쨌든 망구님 시도조차 안 하는 거 너무 싫다는 거. 그리고 다다익선님께서는 또 다른 맥락인데요. 항상 휴대폰으로만 보다가 TV로 보니까요. 삼정의 보조기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요. 이렇게 약간 소위 꼰대 이미지를 이렇게 탈피하는 거죠. 아이고, 예. 네, 비주얼로 탈피하기. 네. 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인사는 기본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순위를 한번 오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번 네. 달 15일부터 19일까지의 설문조사 결과고요. 같이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보다는 이제는 아래쪽 후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이 중에서 좀 공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도 이제 후배들, 신입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직접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건 좀 그렇더라는 행동 여기 좀 있을까요? 사실 신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싫은데 신입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사실 점점 사람들이 좀 개인적인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이 사회성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점점 세대가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그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신입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패기, 신입스러움. 근데 이거조차 없다면 참 안타깝고 아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무님이 이 보기 중에서 굉장히 좀 진심을 담아 골라주신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윤 상무님이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 아주 이쪽도 올해 정말 많이 주목을 받은 대표 섹터죠.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토리피님께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우진엔텍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5,300원에 10%입니다. 자, 우진엔텍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진엔텍
그나마 이쪽에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그래도 조금씩은 저점 치고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원전 관련주들 사실 이쪽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진엔텍 괜찮을까요? 네, 원전이 테마를 좀 받을 때 우진엔텍도 좀 움직인 적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그렇게 좀 세지가 않죠. 원자력 발전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테마로서 시장의 수급의 중심으로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게 우진엔텍의 차트로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이 여름 한 8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얇은 박스권에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위로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도 굉장히 또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테마로 집중을 좀 받지 못했다.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스물스물 좀 밀리게 마련인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실적이 좋아요. 매출액도 400억 원 좀 아래에서 조금씩 다시 400억 원 위로 400억 원 위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50억 원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실적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뭐 설비,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이런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낮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줘야지 강점인데 그런 모습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지금 다 관련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이.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만 지금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원자력 발전에 대한 테마 쪽으로만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지금 사실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지금 팔기에는 굉장히 좀 아깝죠. 회사가 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원자력 발전에서 다시 한번 테마를 좀 받으면서 우진엔텍이 양봉을 좀 낼 때까지는 박스권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은 22,5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박스권 상단은 27,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으신다 그러면 27,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잡으셔서 이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테마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잡는다 그러면 32,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우진엔텍 2만원대 후반과 3만원대 초반까지도 가격 이야기 나왔거든요. 아무쪼록 이번에 좀 두둑한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향님께서는 오늘 네. 오르비텍 갑작스러운 수익 감사요. 원전이 별빛의 속삭이님도 오르비텍을 꽤 많이 들고 계시네요. 야, 오르비텍이 오늘 저 몰랐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었군요. 그러니까요. 예. 원전주 가운데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는데 네. 오늘은 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오르비텍 네. 13%대 상승 오. 다들 수익 내실 것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예. 작은 원전주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슈퍼위크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되는 게 그렇죠. 네이버 얘기도 게시판에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이버 거래량 터지네요. 고고식님께서 올려주셨고 현재 네이버는 약 6%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와.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카카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네. 확실히 오늘은 그 AI 소프트웨어가 반응이 나오고 로봇주는 뭐 아주 잘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확실히 조금 점점 그동안 넘어갔던 종목들은 약간 진정이 되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던 종목들이 또 아주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신입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나만 네. 좋은 서포스터님께서 두 앵커분들 회사에 있는 후배들에게 그런 게 불만이셨군요.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처럼 그럼요. 각자 이렇게 각계전투 양상이기 때문에 서로 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괴롭히기는커녕 네. 자꾸 친구들이 저만 보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갑자기 괜히 시비를 겁니다. 으이! 하면서. 후배들이 미치겠어요. 네, 그만큼 더 친근한 선배 창호 앵커고요. 호리지아님께서는 저한테 뒤에 하트를 정말 100만 개 붙여주셨거든요. 우와, 진짜? 근데 내용이 상장님커님은 꼰대 느낌이 물씬납니다. 뒤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예. 이게 좋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당당한 면모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좋은 얘기겠죠? 아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G2파워 원전주 또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잠깐만요. 17만 원에 사셨어요? 잼마님.
이건 진단 요청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아예 뭐 10월 네. 마지막 날이니까 자랑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와, 지금 순간 그냥 SK 하이닉스군하고 넘어가려다가 17만 원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부럽습니다. 예, 이렇게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선미님께서는 네이버 엔비디아랑 협업한다네요 했는데 이게 확정 기사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네. 좀 나오는 대로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만간지님의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아, 역시 로봇 봐야죠. 예, 이 로봇 쪽도 젠슨항의 선물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이고 거기에다가 뉴로메카는 또 개별적으로 재료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로봇주 내에서는 다소 좀 후발주자 성격이었는데 오늘 뉴로메카 쪽에서 나온 내용은 휴머노이드 전용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12월에 양산할 거다라는 개별 뉴스 있으면서 네. 에너지 더 좋습니다. 이 종목 사신 가격은 27,900원이고요. 오늘 절반 익절하셨대요. 아, 좀 챙기셨군요. 비중 10% 지금 남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로메카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로봇 관련된 종목이 젠슨황의 언급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수혜를 좀 받고 있죠. 어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젠슨황 CEO 3명의 이 치맥 회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로봇 관련돼서도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젠슨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보틱스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젠슨황의 이런 언급들이 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과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로보틱스 관련된 어느 정도의 얘기들이 상당 부분 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이 종목 중에 하나인 뉴로메카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 적자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실적만 놓고 보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로봇에 대한 발전, 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쓰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양봉이 나왔다. 차트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오늘 일정 부분은 좀 익절을 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윗꼬리가 좀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밀린다라면은 지금 더 담아가시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한번 차트를 좀 세우면서 이평선 정배열했을 때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잖아. 네. 뉴로메카 로봇주를 하나 챙겨봤습니다. 자, 굉장히 크게 가고 있는 모습, 강력하게 오늘 부각되는 로봇주.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뉴로메카 진단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또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실지 지금 보니까 예. 신중동 대장 말따할미님께서 실시간 뭐요? 누구시라고? 신중동에 예. 대장으로 계시는 할머니 같아요. 그래요? 맞나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실시간 네. 채팅 예. 처음이네요. 또 들러주세요. 그래서 이 필명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똘리님 오셨고요. 호걸님이 차고행 반가반가 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뭔지 모르겠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채소인가요? 아니면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캐릭터인가요? 거요. 웃고 있는 거. 그래요. 네, 한껏 반겨주시네요. 처음 보는 이모티콘이어서. 예.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로봇 종목 진단이 진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까지는 오늘 들어와 있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쯤에서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레키쇼 주제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인데요. 상사 입장에서 후배, 신입을 봤을 때 관점입니다. 자, 5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인사 무시 또는 건성 인사. 그렇죠. 인사성. 그 게시판에도 인사는 기본이죠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인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창호연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정석인데 네. 창호연과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요즘에 되게 많지 않아요? 쿨한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좀 무시당했나 싶을 때 느낀 적이 있긴 있는데 뭐 이런 후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닌가요? 후배가 인사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 대학생 때 그런 생각 나요. 예. 제가 그 졸업하기 좀 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고참이죠. 그리고 저는 원래 26세 대학교를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나이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예. 신입생 친구를 한 명 보게 됐는데 반갑다고 하고 선배라고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남자인 친구였는데 폼 잡으면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더니 손을 꽉 잡더라고요. 기싸움, 그래가지고, 기싸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뭐 하는 거지, 지금?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땐 젊을 네. 때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네. 요새는 인사법이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복학생과 네. 신입생이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사이에 코스닥이 지금 900선 우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더 상승하는 종목군들 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4,100선,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는데요. 젠슨왕 CEO와 이 회장 간의 깐부치킨 회동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109,200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2위에는 현대차가 올라왔는데요. 관세 이슈도 해소됐고 깐부 회동 속에서 현대차 주가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합니다. 현재도 9% 급등세 보이면서 29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대한전선 올라왔는데요.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주가 역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25,4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 확장 기대감 속에서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도 10% 급등세 보이며 38만 8,500원 선 안팎 오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는데요. AI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가스터빈의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6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이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 흐름 지속합니다. 현재는 56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7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 발언에 급등했던 하나오션, 오늘은 2% 가까운 조정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8위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는데요. AI 모멘텀에 주목받고 있는 네이버 현재 5% 넘는 급등세 보이며 27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에는 한화시스템 랭크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현재 4.6% 하락합니다. 10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는데요. 고전화 미드니켈 양극재를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에코프로의 주가는 오늘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1위에는 D&D 파마텍 올라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D&D 파마텍 현재도 27%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28만 3,500원 선 안팎 오가고 있습니다. 12위에는 현대오토에버 랭크됐습니다. 젠슨왕과 정의선 회장이 만나면서 현대오토에버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현재도 24.5% 급등세 보이며 20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네카오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카카오톡에 챗 GPT를 탑재하면서 AI 모멘텀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고요. 주가 3% 반등합니다. 14위에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올라왔는데요.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본격화하고 파트너사인 이뷰 노만트의 M&A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주가 23%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엔젤 로보틱스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6위에도 클로봇이 올라와 있고요. 18위에는 뉴로메카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랭크됐습니다. 뉴로메크는 또 이번에 휴머노이드 구동기를 공개 예정인 가운데 치킨 회동 속에서 닭고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닭고기 튀김 로봇을 만들고 있는 뉴로메카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삼성 SDI도 올라왔는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BMW와 손을 잡고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삼성중공업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도 2거래일 연속 쉬어가고 있고요. 20위에는 한미약품 올라왔습니다. 일라릴리의 호실적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받는 한미약품 현재 10% 넘는 급등세 보이며 43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뜨거운 건 역시나 깐부치킨 회동 관련주들입니다. 전일 젠슨항 CEO가 회담을 마친 뒤에 AI와 로보틱스 관련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로봇주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로봇주가 랠리를 보였던 건 LG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버블론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AI 관련주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무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회동, 헬싱키 회동, 이런 그런 건 있었는데. 깐부치킨 멋있는데 깐부 회동 하니까. 예. 깐부에 네, 꽂히셨어요. 아니 이게 예. 굉장히 어색하고 예. 뭔가 재밌네요. 발음도 웃기고 재밌잖아요. 네. 예. 누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니까. 그러니까요. 네,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이로 인해서 AI 로보틱스 동맹 이 발언이 나오고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이 관련주들의 전략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회동이 굉장히 큰 힌트를 좀 줬죠. 사실 치킨을 왜 선택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용 회장이 치킨을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고 하고 그럼 왜 깐부냐? 사실 이 세 회사가 서로 깐부처럼 동맹을 잘 맺고 그리고 친하게 지낼 것이다. 앞으로 이런 힌트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좀 더 반응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현대차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올 것이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AI에 있어서의 회동들, 이 회동으로 인한 결과물, 그리고 동맹이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엔비디아와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무언가가 또 나올 것 같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AI와 로보틱스 관련해서 좋은 이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힌트만 주고 사실 그 다음이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가장 확실하게 좋은 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우선 좀 편안하죠. AI 관련된 부분들은 움직임들이 좀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내용의 뉴스를 내놨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한번 주가가 올라갔고요. 네이버도 그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다가 오늘은 네이버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면 네이버도 누군가와는 협업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해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칩을 납품합니다. 이런 뉴스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무언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젠슨항 CEO까지 왔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다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려운 게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더 자리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모습들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바짝 올랐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처럼 AI 서비스 혹은 직접적인 AI 관련된 반도체 칩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지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우상향, 상승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그친 이후에 시간을 좀 더 갖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뜨거운 종목들, 이 관련주들의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 같이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보시죠. 네. 이 깐부 회동 하고 나서 오늘 네. 개장하자마자 설마 했는데
체리브로 상한가 터치한 거 혹시 보셨어요?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육개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시작하자마자 체리브로 상한가 딱 찍었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예. 약간 황망한 상황이어서 예. 마치 정치 테마 인맥주 가듯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성적인 주가로 좀 돌아와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해프닝이 빚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서 채팅창에 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었어요. 호걸님께서요. SK하이닉스 문의를 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2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공 빠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20만 원이었어도 와 대단하십니다 하시려고 100% 했는데 넘게 수익. 아니 제가 다시 몇 번을 봐도 2만 원인 거예요. 실제로 2만 원에 갖고 계시답니다. 수익률이 2000%가 넘었다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오늘 파나 내일 파나 상관없으시잖아요, 호걸님. 와, 게다가 현대차는 예. 30년 보유하셨대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저희 은근히 게시판에 장기 네. 투자의 장인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노하우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나도 장기 투자에 뭔가 좀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음으로는 월청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CJ에 대한 매수문입니다.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CJ가 사실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올 한 해 내내 우상향입니다. 각도가 한 4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 1.77% 오른 17만 2,4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CJ 어떤 모멘텀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가격 전략은 지금 접근해도 될지 윤상무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사실 CJ가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계열사들 주가를 하나씩 쳐봤는데 주가가 다 사실 좀 아래쪽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CJ라는 지주사의 주가를 한번 보면 주가가 그래도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조금 더 길게 당겨보면 전체적으로는 금년 초부터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9월 달에 고점 형성하고 일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왜 올라왔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데 왜 올라왔는지 사실 두 가지의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CJ ENM이죠. CJ ENM 엔터주들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캐대언으로 인해서 국내 엔터 미디어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그간 3년간의 굉장히 큰 암흑기를 뒤로 하고 금년 말 혹은 내년부터는 이제는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실적적으로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캐대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CJ 주가가 9월달에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올리브영입니다.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이 좋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으로 인해서 인바운드 관광객 4명 중에 1명은 올리브영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는 면세점이 아니라 올리브영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수혜, 올리브영이 상장이 된다라면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활용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CJ의 밸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캐대언의 열풍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열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CJ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이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CJ ENM 같은 경우 내년에 좀 더 큰 실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J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 주목받는 거는 AI와 로봇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모습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보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CJ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주사 CJ를 살펴드렸습니다. 계열사 가운데서도 또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죠. 월청님이 생각하신 대로 좀 밀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 매력적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예. 그리고 게시판에 또 종목 상담 오늘 원전주 많고 로봇주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어제 오늘 주 후반부터 확 분위기가 달라진 2차 전지도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질문이 많아요. 예. 어제 사실 낙폭이 꽤 있었고 맞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낙폭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꽤 있어서 이 조정이 바로 끝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다음 예. 종목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와, 요즘에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장병천님의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사실 LS 가운데서도 LS 일렉트릭이나 뭐 아주 강력한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그동안 주구장창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10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1%나 올라요. 예, 그 단기간에 13일부터 해서 지금 몇 주 만에 50%가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 근데 사실 넓게 본다면 내려갔던 것에 비해서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구간이신 거죠, 그럼? 지금 매수 가격이 이분은요 12,70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10%. 아마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따라가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죠. 자, 사모님, LS 머티리얼즈 최근 기세가 좀 많이 남달라졌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까요? 사실 LS 머티리얼즈는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좋죠.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굉장히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 좋은데 여기에도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의 한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전기차가 잘 팔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ESS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ESS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 전력망과 관련된 이런 이 설비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도 이 앞단의 이유를 살펴봤을 때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도리어 최근에 올라간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근데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가 많이 안 된 것 같지만 차트를 좀 당겨보면 지금 9,500원, 9,000원 정도에서부터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약 한 40-5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주식시장 트렌드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도 추가적인 상승 사실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그리고 ESS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보이는군요. 1차적으로 15,000원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해 보시죠. LS 그룹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 싶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또 기다리니까 차례가 오네요. 게시판에서 저희 좀 전에 시작할 때 이 신중동 대장 말따 할미님 재미난 필명이어서 어떤 예.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써주셨어요. 네. 사시는 곳하고 강아지 이름 거기에다가 손녀들이 저를 할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자주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예. 저희가 오탈자 있더라도 충분히 자동 교정해서 또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LS 머티리얼즈를 신청해 주셨던 장병천님 1년 반 동안 갖고 계셨다고요. 그렇네요.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평균 단가를 잘 낮춰 놓으셔서 이제 드디어 수익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슈팅스타님도 안녕하십니까? 국밥 하셨죠? 하셨는데 저는 점심을 잘 먹고 왔습니다. 우리 창호 앵커는 저는 끝나고 먹으려고요. 요 며칠 또 이제 열심히 먹어놨더니 그리고 제가 그 어깨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먹어도 약간 불더라고요. 그래서 식이 조절이라도. 예. 그리고 아임리얼님도 참여해주고 계세요. 우도우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니킴님의 종목인데요. 삼성 ENA 보겠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2%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왜 갑자기 떨어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장 초반에 갑작스럽게 쭉 밀리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동안 좋지 않았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올해 들어서는,
삼성 E&A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꾸준히 잘 가다가 다른 건설주랑은 비교할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고점 찍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꺾이는 건가? 아주 급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지금 쇄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삼성 E&A 괜찮을까요? 네, 삼성 E&A 사실 오늘 레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레포트들에 있어서는 나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6,800억 규모의 미 저탄소 암모니아 플랜트를 수주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는 오늘 하루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 아니라 삼성 E&A 같은 경우 10월 24일부터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황이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일정 부분 연기금이 사실 운용을 맡기는 운용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 운용사 중에 일부 펀드의 리밸런싱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정 악재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일정 부분은 좀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플랜트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E&A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 좀 악재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중대재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사실 이 첫날 떨어질 때 10월 24일 차트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이날 좋지 않은 차트가 3일 연속으로 좀 나왔었고요. 오늘도 사실 매도 차트 좀 더 강하게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1선 정도까지는 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21선에서는 충분히 좀 지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굉장히 큰 폭의 하락보다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E&A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니까 같이 이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상무님 10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다음 분 만나기 전에 네. 슈어앤타임 랭킹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랭킹 키워드는 신입. 상사라든지 선배가 봤을 때 신입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5위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번에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4위는 어떤 게 나왔을지. 자, 뭘까요? 4위는 네. 바로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이 4위네요. 오, 이게 거의 1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22%를 오. 차지했고요. 조금 전에 윤상무님 같은 경우는 신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이 싫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타입이잖아요. 네. 예. 자, 4위. 사실은 저는 저게 제일 보기 싫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윤상무님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건 비단 굳이 신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서 4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돼요. 그거 왜 해요? 못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영아님께서는 시도조차 안 하는 거 싫다고 네. 망구님이 또 바로 이어주셨는데 이러면 팀원들한테 전염된다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죠. 자, 네. 그리고 리치유머님 새로 와주셨는데 2차 전지주 하나 갖고 계시는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절파고TV님은 한미반도체를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깻님 여사님이 매불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현대오토에버, SP시스템스, 사간과 임박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와,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네. 강하게 올라간 적이 또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실히 오늘은 로봇 와. 쪽 그리고 약간 공장 자동화, 스마트 그쵸. 팩토리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딱 보이죠. 대단합니다, 네. 정말. 자, 그러면은 이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도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골고루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우관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전문가님, 직장에서 이 신입 후배를 바라볼 때 이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꼴보기 싫은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나이키 그 슬로건 Just Do It 네. 그냥 해봐
일단 하고 봐, 그냥 해. 이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만 직장 상사 첫 번째 그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사람들을 네.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 제가 봤을 땐 이게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출연하신 두 분이 연속해서 딱 저렇게 찍어주신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봐. 예. 뭐 좀 해야지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사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을 조금 더 산 이 선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좀 아쉬움을 드러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이 실험 정신을 가지고 늘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스트 두잇 하셨지만 종목에 대한 상담, 이 앞으로 가이드라인만큼은 그냥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맞아요. 분석해서 근거를 갖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주변에 보면 주식 계좌도 안 만들어 놓고 주식하면 돈 번다는데 주식을 할까 말까 부동산 하면 돈 번다는데 네. 근데 나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종목 첫 번째로는 좋은 날림의 현대무백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좀 활발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67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보다는 지금 주가가 약간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11,500원 매수가고요. 오우. 비중이 높습니다. 많네요. 네, 비중이 지금 50%나 되는데 현대무백스는 횡보 구간 여기에 발목이 딱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요. 25년 만에 지금 월간 기준했을 때 최대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 달에 월말에 19%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예,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단기 가열이라는 얘기죠. 25년 만에 최대 상승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좀 비중을 좀 조절해 감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즘에 보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지수는 막 급등 나오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잖아요. 어제도 뭐 코스닥 1,300개 하락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상승과 하락, 오늘 하락이 많잖아요. 코스피도 500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는 이 기업도 잘 하신 것 같은데 21선 언저리에서 비중이 지금 50%면 약간 지수가 지금 가열거리는 구간에서 높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이미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한 10% 안팎에서 좀 시장 주가 추이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단기적으로 지난달 급등 나왔고 이번 달도 월 중에 또 급등 나오면서 13,000원 터치하고 지금 윗골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이제 거래가 죽으면 또 이제 횡보형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지금 수급이 강하니까 바로 막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2달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좀 승고력이 조정이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장중 저점이죠. 9,690원인가요? 35일선 기준인데 예, 그 라인은 이제 이탈해 버린다고 하면 60일선, 뭐 9,000원 초반 아래까지 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장중에 있다 오후에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절반이나 줄이십시오. 지금 욕심낼 자리가 아니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 11월 한 중순까지는 좀 차분하게 대응이 좋습니다. 위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번 달에 월봉에서 13,000원 라인 돌파하고 나서 워낙에 또 강하게 윗거리가 좀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매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로고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딱 장기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이 중간 트렌드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 지금 얻어맞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뭐 20% 미만만 일단 홀딩 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음 달로 일단 넘기시는데, 우선 다시 한번 13,0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 못 한다 그러면 돌파해버린다면 15,000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 파동이.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윗거래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밑에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홀딩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고,
단기는 직전 고점 13,000원, 돌파 시에 1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지수가 너무나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욕심내기보다는 비중 좀 줄여놓고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대 무벡스 알아봤고요. 아임리얼께서 오늘 깐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치있게 토마토 TV도 깐 토마토 TV로 개명하는 건 어떨까요? 발음이 참 어렵군요. 깐토마토. 깐토마토. 예. 깐 토마토냐 토마토냐. 깐토티. 토마토냐 토마토냐 뭐 이런 거. 깐토 TV? 네, 다 별로예요. 이건 어감이 좀 예,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그리고 네. 리치우머님께서 창호 앵커가 좀 전에 이 글을 읽어주셨는데 목소리 짱이시네요. 뭐가요? 리치우머님께서 목소리가 아, 짱이라 그래요? 좋으시다고.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안단테님께서 네. 포스코도 좀 봐주세요. 혼자만 빌빌거립니다라고 특정 종목 걱정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복대진님 독종하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망구님께서는 좀 전에 김봉만 전문가의 분석 들으면서 11월 네. 중순까지 좀 기다리자 이 내용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복해서 올라온 종목이 오늘 꽤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솔루션 좀 소외됐었죠. 그렇죠. 이쪽 파트가.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좋은 서포터님께서는 이 종목을 31,900원에 사셨어요. 비중 10%. 한화라는 간판 달면 다 잘 가는데 네. 이 종목은 언제 움직일까요? 단기, 중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한 분 더 있죠? 금상첨화님께서요. 3만 원에 들고 계시는군요. 10%입니다.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하나솔루션이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거 길게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자, 과연 하나솔루션 단기간에 이게 또 잘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5월 달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IRA 법안 수정하면서 뭐 전기차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32년도까지. 근데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2032년도가 아니고 2028년도까지 지급 기간을 단축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풍력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거기서 악재 반영되고 나서 지금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격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한 100%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재가 다시 반영됐다는 얘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기죠. 이제 8월 달에, 요때는 이제 8월 중순까지 2차 이제 강했었고, 9월부터는 이제 9월 지금까지 반도체 강하잖아요.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또 2차 전지가 또 10월 달에 연휴 끝나고 강하고. 아마 그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못 가서 지금 뭐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너무 주가는 저평가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아마도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빠르면 뭐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는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정부 정책 또 최대 수혜지 않습니까? 대통령 눈만 뜨고 입만 여시면 풍력, 태양광, 바람연금, 햇빛연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그죠? 박정희 정부 때는, 대통령 때는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보화 고속도로, 인터넷, IT,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거든요. 그 핵심이 이제 신재생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그래서 지금 주가도 너무 싸고 그대로 좀 10%니까 좀 홀딩해 나가시고, 오히려 이제는 서서히 좀 매수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충분하게 6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다음 달 거래가 나오면 N자형 모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이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정도 직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올해 그 5월 달부터 6월 달 고점. 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격 돌파를 해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3만 7천 원. 네, 돌파 시에는 4만 한 2천 원 단위까지 보는데, 근데 만약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뭐 한 상반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따라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을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떻겠느냐. 데이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 데이터에.
예, 그래서 좀 홀딩에 가시고 1차 37,000원 단기, 돌파 시에는 2차 42,000원,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5만 원 이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7,000원, 4만원대, 그리고 5만원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많이 소외가 됐는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수익을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망고님이 미국장에서는 태양광 네. 잘 가던데요. 우리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있는데 점점점 해주셨고 네. 신재생 저렴할 때 모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망고님도 의견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무지개가 상한가 간다 이게 무슨 얘기가 저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좀 전에 네. 슈팅스타님이랑 번개님이랑 무지개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암호로. 저희 이제 암호 쓰셔야 다 알아듣거든요. 아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 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다 로봇이 저희가 중간에 앞부분에 네. 이 뉴로메카도 진단해드렸잖아요. 이쪽도 와. 탄력이 더 붙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예. 탄력.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전에 있었던 고점 뚫고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레인보우 와. 로보틱스가 그동안 로봇 간다고 할 때 정말 이름값 못하고 형님이 영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번에 이 서름을 털어내는 듯한 그런 시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의 시세가 초강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놀라게 되네요.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거래대금도 지금 1조가 넘어요. 신고가 네. 쓰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정말 지금 진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놀랄만한 종목들의 주가 변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김민님의 종목이고요. 애경케미칼입니다. 자 매수가 보죠. 12,600원에 비중은 30%를 들고 계십니다. 자 애경케미칼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0원으로 일단 매수가보다는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좀 아쉽죠. 자, 예. 12,600원 정도면은 언제쯤 매수하셨을지 정확히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 최근에 조금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이거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애경케미칼 비중도 꽤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그대로 보유할까요? 그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데 그 나트륨 배터리 1차적으로 그 수혜주잖아요. 애경케미칼. 그 스토리 외에는 지금 뭐 다른 그 특별한 명분은 없고 최근 또 2차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이니까 그런 그 기류를 조금 탔었는데 지난주까지 그 시애틀에서 그 연말 정도에 그 나트륨 배터리 뭐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난 그 여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한 파동이 들어왔었고, 예. 좀 파일럿 생산 정도 될지 아니면 진짜 출시를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에너지 밀집도를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뭐 나쁘지는 않고 주가가 뭐 크게 뭐 빼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 보더라도. 예, 간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좀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다음 주에. 안 그러면 다시 한 10,000원 초반까지 되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봉 봐서도 다음 주에 거래가 좀 나오면 좀 N자형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5월달, 4월달인가 이때 뽑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승거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1월은 조금 N자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크신데요. 우선은 직전 고점이 항상 예 13,000원 구간에 여기 지금 매물이 제법 많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13,000원을 종가상으로 이런 경우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예 그 윗선까지 보는 거죠. 얼마까지? 네, 한 17,000원 라인 정도. 거기에 이제 추세선 상단 저항이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여기는 지지맥점 이제 길게 보시면. 그래서 13,000원 일단 거기 돌파도 못한다 그러면 비중이 좀 크시니까 절반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보시고요. 돌파 시에는 16,000원에서 한 17,000원 그 라인까지 추가적인 2차 설정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지지맥점은 일단 10,000원이에요. 다시 한번 10,000원을 살짝 깨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장대 운봉으로 거래 증가하면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반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차 13,000원 돌파 시에는 16,000원, 17,000원 라인 정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경 케미칼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25% 넘게 올라가더니 44만 4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조금 전에. 네. 와, 이게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늘 뭐 순조롭게 잘 가고 있던 시총상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1시 조금, 예. 2시쯤 돼서 1시 반, 2시쯤 돼서 에이펙에서 뭔가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허. 두산 로보틱스도 따라가거든요. 예. 분봉상으로는 1시 중반부터 로봇 쪽,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가파르게 각도를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후장에 이런 변화가 또 연출이 되는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지개고요. 네. 그리고 모두의 봇, 뭔 것 같으세요? 에브리본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두의 뭐 근데 그거 자체가 네. 뭔가 상장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뭐 모두의 주차장, 뭐 모두의 뭐 이런 거 예. 많잖아요.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센스 있는 장면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쉬지 않고 또 달려가 봐야죠. 종목을 하나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지금 로봇주 얘기로 채팅창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로봇 하나 챙겨볼 수밖에 없죠. 자, 강병옥님의 종목입니다. SPG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7,0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SPG도 역시나 오늘 빠지지 않고 같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후장 들어서 로봇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여기도 고점을 더 높여갑니다. 이 종목도 급등이에요. 야. 지금 11% 올라요. 정말 이거 오늘 로봇주 어떻게 된 건가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의 관심을 그냥 이쪽으로 다 집중시켜 놓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일단 37,000원에 15%인데 수익을 오늘 뭐 든든하게 보고 있거든요. SPG 여기서 더 윗방향으로 볼까요? 일단 뭐 선발 기업 주가 형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후장에 수급 들어오면서 갑자기 좀 끌어올리는데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수급이 로봇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12% 급등 나오고 단지 이제 그동안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 뭐 하이젠 RLM이라든지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SPG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약간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감한다, 상한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청이 지금 한 6조가 넘으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이 정도 일단 마감한다 그러면은 SPG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움직이니까 그대로 홀딩하시고 단기다 그러면 시청 고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비중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짧게 좀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는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주하고 지난주 2주 동안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 1월달 고점에 매물을 좀 소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캔들의 모양이 2주 전 그 주봉의 윗꼬리를 지금 감싸고 양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뭐라 그럽니까? 상승 장악형 패턴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37,000-8,000원 라인 정도, 뭐 그 정도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홀딩하고 넘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단기간에 또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놓으면 될지 가격 라인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세요. 네, 저희 잠시 숨 고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은 신입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행동은 좀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아쉬움 저희가 보기로 담아봤는데요. 이번에는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는 뭔가요? 자, 바로 공개하시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 3위였어요. 좀 일찍 나온 감이 없지 않아 그러네요. 있어요. 예. 오늘 이 제 생각과 좀 상당히 다르게 가는데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교집합이 있는 복이어서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예를 들어서 전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알아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못하겠어요. 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거요. 판타지 기사님께서 제 후배도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알려줘도 금방 잃어버려서 네. 금방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 씨 엑셀 하실 줄 아시죠? 이거 차트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전 그런 거 못해요. 예전이면 사실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면 예. 못하는 게 죄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하잖아요. 네. 이게 요즘에는 대놓고 얘기하나 봐요. 저 할 줄 몰라요 네. 이렇게. 점점점. 자,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의 종목들 변화 좀 보겠습니다.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로봇주만 봐도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수재 캐스터와 함께 종목들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7위에 현대모백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는 네이버의 로봇 운송 시스템을 공급해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로봇주, 이번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 기대감 속에서 15% 넘는 급등세 지속합니다. 9위에는 SP 시스템즈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AI 로봇 동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SP 시스템즈는 현대차 그룹의 생산 라인에 겐트리 로봇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12,16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3위에는 현대건설 올라왔습니다. 현대건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사했지만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1.5% 가까운 반등 흐름 보입니다. 15위에도 로봇주 올라왔습니다. 휴림 로봇인데요. 6%대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SKC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젠슨항 CEO가 SK 최태원 회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SKC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올릭스가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현재도 두 자릿수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번에는 또 한 번 호재가 나왔는데요. 일라이릴리의 호실적도 나왔고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에 노보노디스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관련주들 D&D 파마텍과 올릭스, 한미약품 등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도 오늘 역시 빠질 수가 없죠. D&D 파마텍 오후장까지 엄청난 상승세 그대로 보여주고요. 올릭스 또 기록을 냅니다. 여기에 한미약품까지 요즘에 보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화이자에서 왜 메세라를 인수하나? 그 한미약품을 인수하지, 그죠?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관련주 D&D 파마텍하고 올릭스하고 이제 급등 나옵니다. 한미약품은 한국 빠르면 이제 뭐 다음 달에 그 비만 치료제 식약청에 허가 신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예, 체중 감량의 3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델이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근데 한국형 또 이제 비만 치료제죠. 체질량이 또 감소량이 좀 낮다 그러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오르던 종목군들은 지금 뭐 추격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GLP-1이라는 그 당뇨 치료제 그 신약 물질 가지고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GLP-1을 2015년도에 프랑스 사노피한테 한 7조 원 정도 기술 수출했던 그런 물질입니다. 신약 물질.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기술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6천 명을 대상으로 유럽인들 임상 3상까지 끝냈던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반려를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이제 그 사노피 CEO가 바뀌면서 기술 수입했던 한미약품한테 기술 수입했던 그 신약 물질을 다시 이제 반려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미약품이 이제 국내에서 한국형 신약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약 보신다 그러면 이제 그 옥석가리가 아마 철저히 진행될 거예요. 그동안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뭐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아니고 그 영업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후에 지금 많이 올랐던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보다는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한미약품이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겠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비만 치료제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 옥석가리가 철저히 아마 진행될 겁니다. 예, 그 새로운 종목군들 한미약품, 뭐 동아 ST, 뭐 HK 이노엔 국내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보다도 새로 부각되는 특히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힌트 주셨습니다. 복대진님께서 한미형제 수익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올려주셨고요. 안단태님께서는 오늘도 이차원시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가 네. 진단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로봇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뭐 에너지 종목분들도 좀 받고 이런 쪽으로 진단 신청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치중하긴 했습니다. 평소와 예. 다르게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 별로 오늘 신청이 오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뭐 급락할 땐 걱정이 많이 되시다가 이틀째 좀 잠잠하니까 지금은 좀 관심이 좀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질문이 좀 많았고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수익 났다는 인증글이 많았죠? 맞습니다. 자, 오르비텍 살펴볼 텐데요.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아, 이게 참 오르비텍을 오늘 많이들 언급해 주셨는데 네. 강하죠. 그런데 이분 매수 가격이 7,410원입니다. 아. 10% 비중인데요. 예. 3년 전에 보유를 한 건데 손실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와, 7,4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이거 1,000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올해 여름에 예. 그때 급등했을 때 그때 팔걸 그쵸.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6개월이 지나셨을 거예요. 예, 6,570원까지 갔다가 또 고생 꽤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350원. 오늘 급등했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이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르비텍입니다. 원전 관련주, 이거 3년 동안 보유하셨는데요. 이거 한참 가야 매수가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고, 근데 7,000원이니까 좀 더 보유하시죠. 오르비텍이 한미 원전 협정 개정 1차 수혜주입니다. 뭐 한전 기술과 더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 결과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진 차원에서 협정을 이제 계속 맺기겠죠. 그래서 원래 그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얘기했었었는데 그때도 안 됐었고, 그때 이제 미사일 협정이니까 그때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미국에서 허용을 먼저 해줬으니까 개정해가지고, 예, 우리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이게 지금 뭐 현재 정부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르비텍이 가장 수혜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또 이제 길게 또 봐서는 그때 이제 아마 급등 나온다 그러면 한번 반이라도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또 정부는, 그러니까 그전에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 생태계를 복구한다 그래가지고 원전 쪽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또 이재명 정부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이거든요. 현 정부의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전 뭐 부품이라든지 뭐 재료, 소재 쪽보다는 신재생 쪽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하시고, 만약에 그런 재료가 나와서 직전 고점 6,500원, 7,000원, 예, 그 정도 주게 되면 우선은 절반이라도 일단 현금화하시고, 안 그러면 전량 다 현금화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재료가 아니면 올라갈 만한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6,500원 지난 고점까지 올라선다든지 아니면 그 돌파하는 사신 가격대 뭐 7,000원, 8,000원까지 온다 그러면 전량도 현금화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강한 종목이어서 관심 두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참 3년 동안 보유하면서 고생을 하신 종목입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 생각해 보시고요. 잘 대응하신 뒤에 손실 좀 줄여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4,100선을 회복하면서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0.5% 상승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후 들어서 강하게 오른다고 게시판에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로봇 오르는 시점 즈음인 것 같은데 한 후반 그렇습니다. 구간부터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래 외국인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역시 오후장에 유난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시장 속에서 또 종목을 하나 더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오늘 앞서 CJ에 이어서 네. 지주사 질문들도 은근히 와요. 그렇죠. 다시 또 상법 개정안 차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확실히 이번 주 슈퍼위크 끝나면서 조선이랑 원전은 관심이 조금은 떨어지고 네. 약간은 좀 순환매 성격으로 뭐 바이오 오늘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희 비만 얘기도 했는데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지주사 쪽 미리 좀 선점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은요 들고 계신 분이세요. 4270번님께서요 LG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중도 높고 아직은 손실 구간입니다. 오. 82,900원이 매수가고요. 예. 비중이 40%나 어휴. 되세요. LG입니다. 현재 주가는 84,400원, 전거래일 대비 2.7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펙 기간에도 LG 얘기를 들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주사 LG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김봉만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가 그 지난달에도 2차 전지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반도체가 막 치고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막 찌글찌글했잖아요.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어떤 종목을 딱 찍으면 이건 지금 홀라당 안 움직여가지고 매도해가지고 또 다른 거 막 따라 들어가 해가지고 거기 또 수익 나고 뭐 그렇게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계속 순환매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거죠. 상반기 때 먼저 좀 올리고 7월 때까지 지수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템포 조절하면서 눌림 주고 나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상법 개정안 이제 지주사 수혜주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배당도 있고 그래서 다 연말에 눌림 주고 나서 그때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뭐 순환매다 보니까 지금 뭐 40% 현재 사신 가격 전후인데 지금 LG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LG엔솔부터 LG화학, LGU 플러스 관련 기업들의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이 내년에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지주사로서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올해 대비해서.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지금 예상이 지금 영업이익 한 1조 8천원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조 원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 상당히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따라붙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 종목을 연말에 배당까지 겨냥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세요.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가는데 지금 코스닥도 하락 주목수가 많죠. 그죠? 어제도 1,300개입니다. 하락 주목수가. 상승은 700개, 하락은 900개.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수는 어제 막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저께 어제 오늘도 이제 오르는데 하락 주목수가 상승 주목수보다 2배가 많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어디선가는 계속 차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뭐 따라 붙는다기보다도 지금 매수하였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일단 단기는 항상 직전 고점입니다. 9만 원 라인까지 보시면 되고요. 좀 중장기다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 보시다가 10만 원 이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기적인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살펴봤습니다. 중기로는 10만 원 정도 홀딩해 보시면서 그래도 윗방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주사 LG에 대한 진단 해봤고요. 네. 그리고 청포님께서 삼성전자 진짜 대단하다. 하이닉스는 이제 기간 조정할 듯이라고 또 개인적인 분석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고님은 2차 전지 조정 중이다라는 얘기. 단기간에 최근에 좀 너무나 잘 갔던 종목들 조정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잘 내려가야 다음번에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좀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네. 종목이 그동안에는 사실 지수가 올라도 대형주만 넘어가가지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로 지수만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엔 반반이었는데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네요. 그래서 종목 고르시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판타지 기사님은 앞서서 저희 랭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종목 상담 신청도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다소 좀 소외되는 종목 위주로 뭐 앞서 애경케미칼도 그랬고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 알아보겠습니다. 자, 53,9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군요. 배당일이 다가오는데 어쩐지 떨어지기만 하네요. 왜 그런지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둘 기회인지 단기 대응 방법이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차트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런 그렇습니다. 거? 그리고 너무 확 꺾여 내려가는데 이거는 네. 지수 상승을 체감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소외되잖아요. 근데 저 마지막에 두 개의 음봉이 많이 좀 눈에 거슬렸는데 그쵸. 이게 또 급락하면서 만든 음봉이 아니에요. 그만큼 SK하이닉스는 계속 횡보하다가 사실 긴 음봉 두 개여 보여서 저는 많이 밀렸나 해서 봤더니 퍼센트는 얼마 안 돼요. 어제 2% 오늘 예. 1% 내렸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의미를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밀리기는 하는데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자, 전문가님,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이크 켜주시죠. 예, 지금 SK텔레콤뿐만이 아니고 KT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계속 누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또 7월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KT도 7월 달 고점 찍고 나서 지금 3개월 넘게 하락 중이죠. 120에서 이탈하면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2차 전지 뭐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수급이 글로 쏠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누를 자리에서 예,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 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킹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차트가 지금은 이제 좀 보기에는 좀 험하게 보이시는데 이거 그냥 개미핥기죠. 이거 무덤형 패턴. 푹 밀고 나서 악재 나오고 V자 반등 주고 예,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시차 조정까지.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아래 꼬리 주면서, 근데 저점은 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악재 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점이 V자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락은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뭐 상승도 워낙에 이제 무거운 주식이니까 공룡 주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3전보다 더 무거워요. 예, 그래서 배당 겨냥하셨다가 그냥 편하게 배당 받으시고, 단지 이제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를 만한 그런 명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35.5%까지 줄었잖아요. 그죠?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지분이 50% 이상 늘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지금 또 35%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외인들이 뭐 KT도 마찬가지고 예, 그동안 이제 지분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다시 이제 매수해가지고 배당 겨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배당 겨냥하셨다면 배당 받으시고,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또 들어 올린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에요. 57,000원, 8,000원. 거기서 한번 차익을 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는 안정적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또 대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배당 받고, 예, 그렇지 않고 뭐 배당이 아닌 뭐 수익 관점에 들어갔다 그러면, 반등 시에 5만 한 7, 8천원에서 현금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에 네. 무슨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왜죠, 거예요? 왜죠? 삼성 SDS도 2시 예. 구간부터 급등이거든요. SDS가요? 경주 가고 싶어요. 오, 막. 이 뭐예요? 무슨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SDS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나요? 1시, 2시에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 예. 저희 랭킹쇼는 마무리 짓고 남은 시간 저희도 이제 방송 끝났지만 시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저 1, 2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신입의 말과 행동입니다. 보게 해주시죠. 1위는 업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요 못 해요가 아니라 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건 거예요.
약간 얄미운 거죠. 네, 할 줄은 아는데 그건 제 업무 아닌데요, 이렇게. 게다가 하기 싫다는 의지를 직접 표출한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나? 이거 제가 왜 해야 되죠? 근데 네.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다는 게 좋아요. 저는 잘 주지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보다 비판적인 사고로 한번 왜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후배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매뉴얼을 외워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또 너무너무 나오셨는데요, 예, 지금? 너무 진심이었나 봐요. 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알아봤고요. 남은 시간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랭킹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